세 번째 시간입니다. 최근에 어떤 핀테크 하나가 작년 안에 주가가 80% 가까이 상승했어요. 엄청 잘 나갔죠. 그런데 연초에 갑자기 주가가 8% 가까이 급락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알고 보니 이 회사가 1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했거든요.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새 주식을 발행한다고 하니까 시장에서는 이거 주식이 늘어나서 기존 주주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하고 놀란 거죠. 실제로 발행 가격도 당시 시세보다 낮은 주당 27.5불로 책정됐고 발표 주가가 그 근처로 내려앉았습니다. 게다가 이 회사는 얼마 전에 미국 은행 중에 처음으로 자체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가치 고정 암호화폐를 내놓겠다고 또 했어요. 혁신적인 행보이긴 한데 전통 금융 입장에선 좀 생소하고 위험하게 보일 수도 있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곳에서는 이 새 자금으로 무리한 M&A, 그러니까 인수합병이나 새로운 사업, 암호화폐 사업 같은 거겠죠. 이런 것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내놨습니다. 실제로 BOA 애널리스트는 올 1월 초 이 회사 주식에 대해서 언더퍼폼, 그러니까 시장 대비 부진한 의견을 주면서 목표가도 약 20불 정도로 낮게 잡았습니다. 현재 주가보다는 좀 하단이죠. 이쯤 되면 어느 회사인지 눈치채셨나요? 바로 소파이 테크놀로지입니다. 오늘은 왜 아직 소파이에 함부로 뛰어들 때가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소파이의 사업과 현황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소파이는 뭐 하는 회사인가요? 이 회사는 원스톱 디지털 금융 플랫폼이라고 불립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의 앱 안에서 대출, 예금, 투자까지 다 할 수 있는 종합 금융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토스와 같은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1년에 학생 대출 리파이낸싱, 즉 재융자로 시작한 회사인데요. 지금은 크게 세 가지 사업 영역으로 비즈니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출입니다. 소파이의 시작이자 수익의 핵심인데요. 개인 신용대출, 학생 융자,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등을 제공합니다. 원래는 고소득 전문직 대상 학생 대출로 유명했었는데요. 이제는 일반 신용대출까지 폭넓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경쟁사로는 업스타트라는 회사를 꼽곤 합니다. 이 회사는 인공지능으로 대출을 심사하겠다라는 컨셉으로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데 정작 자체 은행이 없어서 아직까지는 자금 조달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은행이라고 하면 예금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을 하고 또 대출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일종의 예대마진으로 주요한 수익원을 삼기 마련인데 업스타트는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반면 소파이는 자체 은행 회사, 그러니까 스파이 뱅크가 있어가지고 예금으로 조달한 자금을 대출해 줄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담보대출 신용 비율이 좀 높다 보니까 경기가 나빠지면 연체나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는 건 리스크입니다. 실제로 소파이도 이 부분을 관리하려고 우수한 신용회원 위주로 대출을 하고 있고 대출 후에는 일부를 팔아버리고 일부는 자기 자산으로 들고 가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3분기에 개인 대출 신규 취급액이 75억 달러로 사상 최대였고요. 학생 대출도 전년 대비 58% 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연기됐던 학자금 상환이 재개되면서 수요가 살아난 거죠. 두 번째는 기술 플랫폼 사업입니다. 이거는 B2B 사업인데요. 갈릴레오나 테크니시스라는 두 가지 핵심 인프라를 포함합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핀테크나 은행들이 소파이의 기술을 빌려 쓰는 건데요. 갈릴레오는 결제 및 계좌 처리 플랫폼이고요. 이 플랫폼을 많은 기업들이 체크카드 발급이나 결제 처리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테크니시스는 코어 뱅킹 소프트웨어인데요. 은행의 계좌 관리 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파이는 이 기술 플랫폼 부문을 빠른 시일 내에 핀테크계의 AWS, 즉 아마존 웹 서비스처럼 키우겠다는 비전을 밝혀왔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 성장세가 기대만큼 가파르진 않았습니다. 2024년도에도 한 자릿수 중후반에서 10% 정도의 성장세에 그쳤고요. 당시 인수했던 테크니시스의 가치도 기대보다 못 미쳐서 손상 차손을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테크니스라고 하는 회사를 M&A 하면서 이 기술을 습득을 했는데 그 밸류가 지금 보니 좀 떨어진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래도 앞으로 계속 나아가고는 있습니다. 최근 실적 발표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테크 플랫폼 매출이 약 1.15억 달러로 전년 대비 12% 정도였고요. 총 가입 계정 수도 1.58억 개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 갈릴레오 플랫폼으로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리워드 직불카드와 같은 신규 프로그램
이 부분을 뒷단에서 지원하는 대형 파트너십을 늘렸다고도 합니다. 이런 굵직한 B2B 계약들이 쌓이기만 한다면 앞으로는 안정적인 수익원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기술들은 한번 도입을 했을 때는 꾸준히 써야 되는 거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는 금융 서비스입니다. 이건 개인 고객 대상, 즉 B2B 금융 상품들인데요. 우리가 쉽게 접해볼 수 있는 영역들입니다. 소파이 머니라고 하는 종합 입출금 통장 서비스가 핵심입니다. 우리가 쓰는 체킹, 세이빙 계좌를 대체하는 온라인 은행 계좌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리가 높고 수수료가 적어서 작년까지 예금이 많이 몰렸습니다. 2025년 3분기 기준으로는 예치금이 약 330억 정도로 계속 증가한 추세입니다. 또한 소파이 인베스트도 인기 제품인데요. 주식이나 ETF, 가상화폐까지 한 앱에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실 수도 있는 미국의 로빈후드랑 그 포지셔닝이 비슷한데요. 소파이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IPO 주식이나 비상장 사모펀드 투자 기회도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흥미롭죠. 마지막으로는 소파이 신용카드도 있습니다. 이 모든 서비스를 한데 모아놨기에 예를 들어 급여를 소파이 머니로 받고 그 돈으로 소파이에 투자해서 주식을 사고 필요하면 소파이로 대출을 또 빌리고 이런 식으로 한 곳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소파이는 이런 교차 판매를 강점으로 내세우는데 실제 회원들은 한 가지 서비스만 쓰지 않고 복수의 제품을 이용하는 비율, 즉 엑스바이라고 칭하는데요. 이것이 계속 올라서 현재는 40%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덕분에 금융 서비스 매출도 빠르게 성장해서요. 전년 대비 약 76%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이 부분은 수익성이 낮아서 적자고요. 앞으로는 회원 기반을 넓히는 전략을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비상장 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게끔, 그리고 IPO 대상이 되는 회사에 투자할 수 있게끔 이렇게 기능을 하나하나씩 늘리고 있는 거죠. 참고로 이쪽 경쟁사로는 온라인은행 LI뱅크 또는 투자에 포커싱된 로빈후드가 거론되고 있어요. LI뱅크는 고금리 대출과 자동차 대출로 유명한 디지털 은행이고요. 로빈후드는 주식옵션 거래 플랫폼입니다. 이 두 가지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특화된 영역을 소파이는 다 포괄하면서 종합적으로 경쟁 우위를 노리겠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소파이는 대출로 돈을 벌고 기술 플랫폼으로 인프라를 확장해서 꾸준한 캐시카우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금융 서비스로 회원을 끌어모으는 이 세 축으로 움직이는 회사입니다. 회사적 표현으로는 회원이 돈을 빌리고 모으고 쓰고 굴리고 보호할 수 있게 돕는 원스톱 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 회원 수를 보면 전체 회원이 1260만 명에 달할 정도로 급성장했는데요. 전년 대비 약 35% 수준이고요. 이것이 바로 이런 폭넓은 서비스 덕분입니다. 소파이는 작년 내내 호실적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2025년 3분기 순이익도 2년간 8분기 연속 흑자를 냈습니다. 핀테크 중에서 이렇게 연속으로 분기 흑자를 낸 곳이 드물어서 이젠 성장주에서 이익이 나는 회사로 체질을 개선했다라는 평가도 받곤 했습니다. 특히 수수료 기반 매출이 늘어나면서 대출 이자에만 의존하지 않고 은행처럼 안정적이고 핀테크스럽게 성장하는 모델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죠. 앞서 언급한 론 플랫폼 비즈니스, 대출 중개라는 서비스로 파트너사에게 대출을 대신 만들어주고요. 수수료를 받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1.68억 불의 분기 매출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투자자들에게는 소파이가 진짜 돈 버는 엔진을 갖췄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졌죠. 기술 혁신적인 뉴스도 있었는데요. 2025년 12월에는 소파이 USD라고 하는 미국 달러에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했다고 발표했죠. 소파이 은행에서 발행하는 1달러에 1코인이 고정된 코인인데요. 그냥 코인을 팔겠다는 게 아니라 다른 은행이나 핀테크에도 이 인프라를 제공을 해서 24시간 송금 결제망으로 쓰이겠다고 하는 구상입니다. 실제로 소파이는 작년 11월부터 미국 은행 중 유일하게 암호화폐 직접 매매 서비스를 허용받은 상태였고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블록체인 기반 송금, 결제까지 기술 플랫폼 갈릴레오와도 연계를 해서 해외 송금 서비스인 소파이 페이라든지 파트너사들의 화폐 결제 솔루션 등에 활용하겠다고도 합니다. 한마디로 전통 은행 플러스 디지털 자산을 결합한 미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공격적인 행보 덕분에 주가가 한때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미래를 선점한다는 멋진 그림만으로는 주가가 계속 갈 수 있느냐? 이게 물음표인 거죠. 앞서 말한 10억 달러 주식 발행, 유상증자 소식도
이 배경을 따지고 보면은 추가 성장 기회를 위한 자금 조달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회사는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취지지만 시장에서는 그럼 그 돈은 어디 쓸 건데? 혹시 또 다른 기업을 비싸게 인수하겠다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을 하는 겁니다. 당시 BOA 애널리스트는 만약 인수를 하더라도 회사 판도를 바꿀 만한 대형 딜은 아닐 거다. 그런데 괜히 불필요한 작은 M&A로 돈을 낭비하면 실망을 살 수 있다라는 뉘앙스로 지적을 한 것이고요. 또한 주가 자체가 많이 오른 상태다 보니 현 주가 수준에서는 추가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평도 붙습니다. 실제로 월가 전문가들의 평균 의견도 소파이에 대해서는 중립 의견이 많습니다. 투자 의견 점수로 보면 5점 만점에 약 2에서 3점 정도로 애매한 상황이고요. 평균 목표 주가도 27불이라는 지금 가격과 비슷비슷한 수준입니다. 쉽게 말해 증권사들도 소파이는 좋긴 한데 이미 많이 반영이 됐다라는 입장인 거죠. 요약하자면 최근 소파이는 회원수와 수익은 늘고 신사업도 잇따라 내놓으면서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주가 측면에서는 기대치가 높아진 상태에서 리스크 관리 구간으로 돌아왔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밸류에이션은 어떨까요? 숫자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파이 주가는 현재 25불 안팎인데요. 앞서 말한 2027년 예상 주당 순이익 EPS가 약 0.8불로 나오고 있습니다. 먼 미래 이야기지만 투자자들은 보통 몇 년 뒤에 벌 돈까지 미리 반영해서 가격을 매기거든요. 이 예상치로 계산을 해보면 미래 예상 퍼, 그러니까 주가 수익 비율이 약 30배가 넘습니다. 사실 30배가 어느 정도냐면요. 전통 금융주들은 퍼가 한 자릿수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페이팔 같은 유명 핀테크 기업도 퍼 10배를 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미국 은행이나 카드사, 그리고 이 소파이가 속한 크리스 서비스 인더스트리 평균 퍼도 대략 8배에서 12배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파이는 확실히 동종 업계 대비 고평가가 되어 있는 거죠. 물론 고성장 핀테크 회사니까 어느 정도 프리미엄은 있습니다. 2027년에 소파이가 더 벌 수 있어 라는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애널리스트들도 있는데요. 연평균 성장률 30에서 40%에 비해서 과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꽤 낙관적인 전망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컨센서스 0.8불 수준으로 다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 고평가 논란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보수적인 관점에서 주가를 업계 평균 12배만 적용을 했을 때 목표가는 10불이 안 되는 경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업스타트 같은 성장주 수준 20배를 쳐준다 해도 목표가가 약 16불 정도로 나오기도 하는 거고요. 또 다른 지표로 패그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가 수익성 성장 비율이라고 이 펄을 이익 증가율로 나눈 건데요. 일반적으로 패그 비율이 1.0 이하이면 성장 대비 주가가 저렴하다고 하고 1 이상이면 좀 비싸다는 소리를 합니다. 소파이의 패그가 최근 1.3에서 1.6 수준으로 계산되니까 엄청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매력적인 수준도 아니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정리하자면 소파이 주가가 이미 앞으로 몇 년간 빠른 성장의 기대를 이미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 성장률이 조금이라도 둔화되면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월가 목표 주가도 지금과 비슷한 수준이고요. 결국 좋은 회사인 건 알겠는데 지금 들어가기에는 가격의 문제라는 것이죠. 주식은 심리가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차트 흐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파이 주가는 작년 11월 말에 한때 52주 최고가 약 33불까지 치솟았다가 지금은 25불 전후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가격이 고점을 높여갔던 작년 후반에 거래량은 소폭 줄었다는 모습이죠. 한마디로 살 사람은 별로 안 늘었는데 팔 사람도 없어서 그냥 조용히 오른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한 분석에서는 이를 매도자 스트라이크, 그러니까 팔 사람이 없다라는 현상으로 바라보기도 했었고요. 기존 주주들이 워낙에 안판 덕에 거래량이 적은데도 꾸준히 오른 측면이 있다는 거죠. 언뜻 듣기엔 좋아 보이지만 뒤집어 보면 새로 매수세가 왕성하게 붙은 상승이 아니었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리고 RSI라는 지표를 보면요. 이 보조지표는 작년 9월에서 11월경 주가가 고점일 때 이 RSI의 고점은 오히려 낮아지는 모습이 있었어요. 이를 약세 다이버전스, 즉 추세 약화 신호라고도 하는데요.
이 모습이 나타나면서 그 뒤에 실제 조정이 왔습니다. 현재 RSI 값은 40대 중반 정도로 떨어져 있고 기술적으로는 모멘텀이 중립에서 약세로 평가되는 구간입니다. 투자자들은 단기적으로 과열을 시키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다른 기술 지표를 종합해봐도 단기 매수 시그널보다는 경계 신호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 이동평균으로 보면 주가가 21선, 51선 밑으로 내려와 있고요. 여러 모멘텀 지표를 종합한 스트롱 셀, 강한 매도 신호로 나타난다는 리포트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지만 적어도 차트만 놓고 봤을 때는 작년처럼 뻗어나가는 상승 추세는 한풀 꺾였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중요한 가격대를 보면 일단 27.5불 부근이 눈에 띕니다. 이건 최근 유상증자 시 신주가 팔린 가격인데요. 주가는 그 소식에 급락해서 한번 27불을 찍고 이후로는 25불 수준에서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27불, 28불 때는 새로운 주식 물량이 대거 나온 구간이라 매물이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그 위로 안 떨어지고 있는 걸 보면 어느 정도 완충 역할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22에서 23불 정도가 작년부터 지지선 역할을 여러 번 했던 가격대입니다. 반면 위로 30불 초반에서는 확실히 차익 실현 욕구가 나오는 모습이고요. 전반적으로 차트는 가격이 일단 버티고 있으니 내부 힘은 예전만 못하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듯합니다.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 다시 27불이나 30대 부근으로 형성돼 있는 애널리스트들의 목표가 밴드에 진입하게 되면 새로운 모멘텀 없이 추가 상승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보유자들도 욕심 부리기보다는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게 좋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정리해볼게요. 소파이는 확실히 매력 있는 회사입니다. 핀테크계 백화점처럼 대출부터 투자까지 다 하고 있고 스스로 금융 인프라 공급자가 되겠다고 하는 큰 그림도 그리고 있죠. 실제로 회원도 폭증하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는 초기에 그로스만 쫓는 회사에서 이제는 이익도 내는 핀테크 회사로 탈바꿈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회사 주식이 곧 좋은 투자로 직결되는 건 아니죠. 중요한 건 이 가격이 적당한가인데 앞서 살펴봤듯이 지금 소파이 주가는 상당히 미래 성장까지 미리 반영된 상태입니다. 퍼나 페그지스 같은 지표도 업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고요. 월가의 전문가 의견도 단기적으로는 중립이라는 점도 마음에 걸립니다. 여기에 리스크 요인도 하나 있는데요. 경기 침체 시에는 신용대출 부실 가능성, 암호화폐와 스테이블 코인 사업이라고 하는 새로운 영역에 뛰어들면서 생길 수 있는 규제나 운영 리스크 등이 있습니다. 물론 소파이가 이를 잘 관리할 거라고 믿고 있지만 보수적인 시각에서 은행업을 하면서 너무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기 마련이죠. 그리고 최근 주가 차트를 보면 주가가 많이 오른 뒤에 숨고르기 국면으로 진입한 것으로 보이고요. 추격 매수세는 예전 같지 않고 기술적 지표도 경고성 신호를 보내고 있어서 당분간은 크게 치고 나가기보다는 횡보하거나 조정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제 의견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 뛰어들기엔 매력보다는 위험이 더 커 보인답니다. 그렇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소파이 자체는 훌륭한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투자는 기업 가치와 주가가 얼마나 괴리되어 있느냐를 보고 해야 되는 건데 이미 주가에 좋은 기대감이 많이 반영되어 있고 추가 호재가 나와도 놀라움보다는 그럴 줄 알았어 라는 수준이면 주가는 더 못 올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조금만 실망스러운 소식에도 주가가 흔들릴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장기 성장세를 믿고 소파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은 관망하거나 일부 차익 실현을 고민해 볼 만한 구간이라고 보이고요. 새로 진입하시려는 분들은 한 발씩 떨어져서 지켜보면서 더 나은 진입 기회를 기다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20불 밑에 약 15불에서 20불 사이에 밴드가 형성이 됐을 때는 약간의 분할 매수로 진입해 볼 만한 시점이라고 보이는 거죠. 투자는 결국 기회비용 게임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장 스토리에만 취해 있기보다는 이 가격에 이 회사를 사는 게 최선인가 스스로 돌이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파이는 제가 앞으로 계속 팔로우할 흥미로운 기업이자 종목이지만 적어도 제 판단에는 지금은 조금 기다림이 필요한 듯 합니다.